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5월 9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지난주 금요일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무려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마이너스 0.3%, 그리고 S&P 500 지수 마이너스 0.57% 하락 마감되었습니다. 다시금 좀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자리의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번 주가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 하면서 어떻게 방향성이 잡힐지가 좀 보이겠죠?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인 긴축 행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난 4일에 페드는 2000년 5월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75bp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향후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이 검토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페드의 공격적 긴축 행보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가파르게 둔화하는 경착륙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4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호조를 보인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된 점도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42만 8천 명 증가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4월 실업률은 전월과 같은 3.6%로 집계돼 시장 전망치 3.5%를 소폭 웃돌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1%포인트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4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31.85달러로 전월 대비 0.31%, 전년 동월 대비 5.46% 상승하면서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높였습니다. 이에 페드의 긴축 속도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점도 부담으로 좀 작용이 되었는데요. 이 스포츠 의류업체 언더아머는 시장 예상치를 밑돈 매출과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했고, 또 햄버거 업체 쉑쉑버거도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실적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좀 밑돌았습니다. 또 핀테크 업체 블록도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제 오는 11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연준이 최근 보여주는 강력한 긴축 행보는 물가 상승세로 촉발된 것이죠. 만약 CPI가 예상치를 밑돌게 될 경우 시장은 안도감 속에서 반등세를 보일 수도 있겠죠. 또 앞서 3월 CPI가 발표된 이후 시장에서는 향후 물가 오름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4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 올랐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전달 기록한 1981년 12월 이후 최고치인 8.5% 상승에서 조금 낮아진 것이죠. 전월 대비 상승률은 0.2%를 기록해 전달의 1.2%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장에서는 또 이번 주 수많은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에도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 초부터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톰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주 후반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연설에 나섭니다.
FOMC 회의 이후 처음 나오는 위원들의 연설에서 연준 내 긴축 속도에 대한 분위기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 유가도 살펴볼게요. WTI 6월 린도분 가격 전거래일 대비 1.51달러 플러스 1.39% 상승해서 109.77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원유 공급량 부족 우려가 조금 지속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종목별로도 살펴보면요. 애플이라든가 AMD 몇몇 기업들은 강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를 했지만 또 대형 기술주들이 아직까지 막 세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락세가 좀 깊은 종목들도 많이 보이죠. 로블록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코인이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다 보니 코인베이스 역시 좋지 않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쪽은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S-오일 같은 종목 지금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월요일장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 호재가 많지 않아서 과연 우리나라 장 반등이 나올지 더 하락으로 할지 많이들 걱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이 있죠. 벌써 이번 주죠. 죄송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바로 옵션 만기일인데요. 그 전에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수 있을 거라고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쫄아서 다 던질 때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빠지면은 전저점 부분까지 떨어지면 줍줍해 놨다가 시장 반등 시에 수익을 챙기는 전략 그렇게 가져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섹터별 종목별로도 계속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의 방향은 아직까지 하방이 완벽하게 잡혔다 할 순 없지만 이번 주 그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뿐 아니라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까지 좀 그 스케줄을 이어서 끊는다면 다시금 시장이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월요일장 화이팅 하시고요. 우리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